왜 거기 보면 파이돈이나 뭐 향년이나 이런 특히 향년에 보면 플라톤이 정리한 거 거기 보면 다 술 취해 있잖아요. 술 취해 예, 거기 향년 멤버들이 나중에 보면 막 다 술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해 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으니까. 집안 형님. 예. 집안 형님. 그런데 저 이제 네 분 말씀에 다 동의하고 특히 유건신하고 강유정 선생 말씀하고 전 비슷한 느낌인데 좀 각도는 약간 달라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력감에 빠지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냐 이제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이 하는 걸 또는 뭐 충북지사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겪는 고초? 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무슨 제 밥그릇이 아닌데 무슨 노동운동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상투적으로 그 바닥에서 주어져 있는 명제에 의존하게 되고요. 굉장히 상투적으로 됩니다. 창의성을 잃게 되고요. 원래 창의적인지 알 수 없는 분들이지만 여하튼 충북지사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그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무력감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불행은 그건 그분들의 문제인데 우리의 불행은 그분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이제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을 몰아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이라기보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선 첫째 각자 도생. 길 건널 때 신호등을 믿지 말고 난폭 운전자가 없는지를 보고 건너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재난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조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게끔 각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야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뽑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들은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지금 국토부 사태 같은 게 나요. 그게 막 도로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앞뒤가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돈 적이 있는데 영혼 없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영혼이 있습니다. 다만 영혼을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없는 것처럼 행세해요. 또 장관을 하셨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보여줄 때라고 느끼면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직자들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두 개 아니면 지금 깝깝해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이 조합이 자주 있는 조합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질 부족으로 인한 논란이기도 하고 또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뭐 장모가 우습다든가 또는 뭐 양평 논란이 있다든가 쇼핑 논란이 있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평은 대통령 본인이 신고한 땅이고 부인 본인 명의로 돼 있잖아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바꾸시다라든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이 땅을 쓰십시오라든가 아니면 뭘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장모하고 어땠어요?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여기 대해서 언급했고 어머니잖아요. 부인의 장모고 근데 구속이 됐어요. 법정 구속이 현직 대통령 장모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뭐 싹 사라져요. 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외로워서. 살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지? 뭐라도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데서 이제 답하는 단어는 유구무원입니다잖아요. 이미 있지만 제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 그것을 이제 잘못의 시인 이런 식으로 보통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의 시인, 실수의 시인이 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발언들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동시에. 그렇죠. 이럴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올 텐데 다른 데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자갈치장 가서 막 물려오르잖아요. 장어한테 물리면서 네. 이런 말 하는데. 최근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괴벨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치의 괴벨스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한다. 거짓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그 다음엔 의심한다. 그리고 매일 하면 이제 그 다음엔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의심과 이제 추정, 맹종, 맹신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일종의 좀 선동 기법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의 붕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모든 것을 반국가 세력 또는 종북 주사파 때문에 무너진 나라를 이제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대통령실 얘기를 고위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메시지들이 주로 그래요. 계속 반박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막 무너지고 있고 뭐 이제 재난은 계속 거듭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이 전부 지난 정권과 종북 주사파 탓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쪽에 좀 나름대로의 술수라고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어떤 말을 계속해서 믿음을 얻는 것과 얻는다는 그런 믿음은 어느 것하고 연결이 되냐면 말을 안 하면 없을 수 있다는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종북주사파 탓이다라고 계속 말을 해서 어떤 그런 믿음을 한쪽에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양평도로든 내 잘못스럽다 얘들 써 이겁니까? 여기서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하면 이제 신문도 이제 대통령 뭐라고 보도했다고 하면 계속 커지니까 묻어두는 거죠. 그걸 묻는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사람이 유구무원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제가 잘못해서 변명거리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유구무원 태도를 보이면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대통령께서 심기가 불편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전에 반대되는 것이고 또 그런 메시지를 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쨌든 뭐 본인이 할 얘기도 없거니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함으로써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해명과 그렇죠? 해명과 설명의 반복인데 해명과 설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죠. 내가 말을 계속하면 너희들은 믿을 것이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일을 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늘 하는 얘기지만 국민을 좀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다.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자, 소장님. 저는 뭐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최은순 씨가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말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심경이 복잡하고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 왜 그런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냐 하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를 보면 이게 또 지배 종속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약간 마마거리예요.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그 양육을 어떻게 했으리라는 짐작이 가는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최은순 씨를 보면.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한테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맹종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다뤄왔지만 또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주종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모가 심기가 불편하고 힘들면 아내도 힘들고 김건희 씨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좌불안석인 거죠. 아유 이 장모님 땅 이거 어떻게 하지? 장모님이 법정 구속되셨어. 뭐 지금 심기가 안 좋으시겠는데 이 상태에서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 그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잠깐만 지금 유시민 장관님 표정 보셨어요? 스피킹에서 손해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제치더라도 지금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얘기하면 사고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알 거고 그 저점을 알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주변도 전 알 것 같아요. 주변. 주변 사람들도 지금 내보내서 뭐 얘기시키면 사고 칠 수 있다. 뭐 그럼 장모님에 대한 효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울고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양평은요? 네? 양평. 그러니까 양평권이 지금 매개된 게 아내 땅, 뭐 자기 땅도 장모 있지만 땅도 있죠. 장모 땅도 있고 걸려 있잖아요. 장모 그렇게 초과 연결된 19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땅이 전국에 엄청 많다고 해요. 앞으로 침묵할 일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일단 사태가 조금 안정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 아닐까. 강윤정 멤버. 오늘 시간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좀 마지막 음악 코너를 저희가 따로 떼서 할 거예요. 아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게 헌법적으로 규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부작위가 더 유리하다. 5년짜리 대통령의 방어권과 묵비권, 그러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저는 그 지금은 묵비권과 부작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리 있는. 저는 부속실을 없앤 것도 이를테면 부작위 내지는 묵비권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고, 잘 보면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가서도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 그리고 계속 공백으로 남김으로써 검찰적 저는 사고다, 그건. 굉장히 법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무능을 넘어서 저는 굉장히 자기 나름의 알고 있는 선 안에서 굉장히 유능한 방어권을 지금 행사 중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성문화되지 않은 것들이 윤활유가 돼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검사의 연장선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임기도 잘 알고 있어요. 정해진 그 헌법에서 정한 임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의 역할에서 증거물 효력이 없기 위해서는 말을 남기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사진이 특히 왜냐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인데 굉장히 일리 있네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센터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진들, 수로 자신의 존재 증명을 이미 거기 있었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알리시는 분인데, 이번에 쇼핑 사태 같은 경우는 의혹이 아니라 사진이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은 해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건 의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숙련된 법률 전문가로서 하고 있는 방어권 행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어권 행사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 이전에 검찰적 시각으로 이것이 기록으로 나중에 남는다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올 것인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도 없다. 그 관점에서 분리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을 오늘 하나 들었습니다. 자, 류근신.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옛날에 좀 좋은 회사에 댕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위에 있는 부장님이 아주 신선한 캐릭터였거든요. 이분은 출근하면 주로 주무십니다. 아침부터 근데 술 냄새 기본으로 풍겨요.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자다가도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벌어지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가 한 일이 자고 있었고 다 그때는. 애들 탓이에요. 이런 캐릭터들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캐릭터들. 근데 이게 사실 주라기 시대 때 얘기거든요. 근데 딱 이런 캐릭터가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 오죽하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국민을 지금 개돼지 바보 천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리하면 나팔 불고 불리하면 딱 돌아앉아가지고 이번에 쇼핑한 명품 옷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딱 3종 세트예요. 도발, 남탓, 회피.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루틴대로.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품을 사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늘 있잖아요. 아니 이제 자랑할 사람 군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이너서클에. 이번에 쇼핑한 물건도 언젠가 사진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샀다는 걸 입증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김건희 씨는 자기 만족적인 것도 있습니다. 100%도. 자기 만족적인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민 작가 얘기 듣고 오늘 코너는 오늘 시간 끝을 내려고 하는데 저희 특집이어서 좀 길게 이어가고 음악 코너가 맨 마지막에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체포될 때 저는 강유정 교수 해석에 제일 동의하는데요. 우리 지금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체포할 때 경찰관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뭐 지금 발언한 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으면 뭐 국가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묵비권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권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묵비하는 거예요 묵비. 그러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정도 자아는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들켰다 이거지. 들켰다 이게 들키면 그다음에 헌법적 묵비권. 권리니까. 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살롱해서 네. 낙나무라는 거는 저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헌법적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근데 그래야죠.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 스스로 피의자로 가는 그러니까 걸 예를 누가 들어서 말려요. 이제 뭐 영수증 잉크를 휘발시킨다든가 하는 거 모든 행위가 증거를 감추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행위가 휘발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부로 우리나라에 또 등록된 신규 신선한 욕 하나 생겼어요. 아주 나쁜 놈을 휘발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휘발스러운 상황이네 이게. 더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